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코스닥 소부장 대전 반도체 대 2차 전지로 오늘 또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코스닥의 중심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 이 업종 대결과 함께 오늘 그 안에서 핵심 유망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좀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주다 현재는 또 힘이 빠졌고 반면에 HBM 관련한 IT 소부장주들이 강하게 또 선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특집 신라이벌 코스닥 소부장 대전 반도체 대 2차 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와운의 최수창 파트너, 유안타증권 류민수 부장,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까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각 팀을 나눠서 반도체 소부장 대 2차 전지 소부장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업종 대결과 맞물려서 그 안에서 또 핵심 유망주까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대 2차 전지 소부장, 그 안에서 지오엘리먼트, 하나마이크론, 하나기술, 제이오 핵심 유망주까지 공개를 바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또 시청자 참여로 저희가 이루어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은 마음이 더 어디로 기우신지 또 참여와 더불어서 저희 한국투자 오후 증시 오늘 신라이벌 대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캐스터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코스닥 상승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곳이 될지 바로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대 실적 매력도가 높은 2차 전지, 어떤 테마가 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채팅창에서 또 방송 시작과 함께 투표가 열렸죠. 하반기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은 어떤 아이일지 1번 지오엘리먼트, 2번 하나기술, 3번 하나마이크론, 4번 제이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가 차지할지 방송 끝날 때 집계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1라운드 업종 대결입니다. 자, 먼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도움을 받아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강점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점, 반면에 기초과학이라든지 소부장 기술은 상대적으로 또 미약하다라는 약점으로 또 꼽혔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린 지원은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하지만 R&D 등 연구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 간략하게 해봤고요. 자, 이제 반도체 소부장파의 시작 또 분석을 해볼까요? 최수창 대표 그리고 류민수 부장의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해서도 파헤쳐 주실 텐데, 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추세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또 업황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선방이 눈에 띕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요 투자 키워드 최수창 대표님 어디서 잡고 계세요? 이 반도체는 일단 사이클이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때 SK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업황 사이클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포인트를 주기적으로 보자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의 소부장 관련된 것도 키워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다 반도체 뭘로 사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이번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 상승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거에 주도하는 그 키워드는 첫 번째 DDR의 세대 교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HBM 이제 그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고대역폭 HBM이라는 것도 단품인 D램을 여러 층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DDR5의 하나의 또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HBM 자체를만 보실 게 아니라 HBM 자체는 사실 시장성 자체가 현재 2조 6천억, 2조에서 3조 원밖에 안 돼요. 전체 시장. 워낙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거라서 DDR5가 세대 교체된다. 왜냐하면 DDR 세대 교체 시기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성장은 뚜렷하게 항상 나타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EUV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SK하이닉스 얘기했었고, 그렇죠. SNS텍 기억하시죠? 지금도 잘 가고 있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SNS텍을 보면서 EUV 공정이 앞으로 계속 주목되기 때문에 EUV 공정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장비는 없으니까 그럼 소재가 뭐가 있을까 찾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운드리 한다잖아요. 용인했다가 2년 단축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후공정 산업이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겠죠. 또 반도체 산업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HBM3 관련된 건 한미 반도체, 유스페타시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도 눌려진다면 눌림 매수 기회로 계속 보셨으면 네. 좋겠고, EUV는 SNS텍입니다. 펠리크 쪽,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는 역시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가 주도 상승의 핵심 기업으로 계속 이런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 선방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힘이 더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네. 하이톤이죠, 제가. 아니 HBM 네. 관련주들이 근데 확실히 강해요. 네.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 우려 속에 지금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우리 기업들한테 아직까지 좀 유예 방침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이 반도체주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이런 이슈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부담 요인을 갖고 지금 시점에선 봐야 될까요, 유미수 부장님? 상당히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중 그 어떤 패권 전쟁, 그냥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가미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게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은 지금의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고 오늘 다행히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얘기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CEO가 얘기한 부분이 고객사들이 반도체 재고 대부분 모두 처리하고 메모리 부분에서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언급을 한 점, 이 부분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바닥론, 1분기 바닥에서 2분기 바닥론에 힘을 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최 대표님은 HBM보다 이제 다른 쪽에 더 비중에 대한 언급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매출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저는 HBM이 지금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 부분에 진짜 일단은 그런 관련주로 일단은 타겟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현재 지금 반도체 협정에 대한 부분 베이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황이 돌고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뭐 10% 마이너스가 되고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을 간다면 반도체 우리 소부장 업체도 뭐 지지부진하겠지만 그럴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게 보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인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액세스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뭐 7나노, 5나노, 3나노 못한다고 중국 반도체가 무너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도 어느 정도 저가 메모리라도 계속적으로 양산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첨단 반도체의 추격 기술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늦춘다면 네. 향후에는 미국도 점차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모두의 방점, 네. 이 방점을 갖고 반도체를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신경 쓰기보다는 결국에는 업황이 나아가는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뭐 HBM 관련해서도 DDR5와 같은 맥락에서 두고 성장성을 봐주신 거니까 네. EUV 그리고 후공정까지 지켜보자 가는 방향에 대한 성장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최근에 또 워낙 급등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김성훈 기자님? 네. 이제 반도체 섹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스터디와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네.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단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좀 HBM 관련주를 이제 찾는 것이 좀 이제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진짜 HBM 관련주네 아니네 이것만 가지고서도 논란이 되는 종목들도 일부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의 어떤 HBM 관련들의 변동성 하루는 막 5% 떨어졌다가 하루는 또 이상 올라갔다가 그런 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종목 선별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 변동성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변동성을 일단 기술적 대응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기술적 대응하셔야 되는데 방향성이 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더 신고가를 갈 거냐? 그러면 관계 없죠. 그 변동성 나올 때 또 갈 거니까 자신감 있게 대응하면 됩니다. 갈 거냐 해서 전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아까 방금 전에 중국 의존도 얘기까지 좀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 이 HBM은 정확히 시장성이 현재 2조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연평균 40에서 45%가 커지면서 한 8조 원 시장까지 10조 원 시장까지 한 2027년도 28년도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서 엔비디아를 당연히 봐야 되고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하반기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내놓는다고 하니까 HBM은 원래 기술 개발 처음으로 한 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이 높은 게 올라서 높은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바닥 칠 때부터 맨날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거기 이름표 붙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꺾이지 않고 갖고 왔었던 힘이 이 SK하이닉스 기술을 본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는 오른 게 별로 반영이 안 됐어요. 지속적으로 더 상승 반영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 관련주로는 아마 이제 PCB 이거 이제 오늘 좀 이따 얘기도 나올 건데 한미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딩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반도체 단품 칩이 여러 층으로 올리니까 네. 거기에 미세한 구멍들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내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게 한미 반도체 장비예요. TSB. 네. 네. 그리고 이 칩에 기판 올리다 보니까 기판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고다층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관련 얘네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관련된 또 다른 종목이 있긴 한데 네. 핵심은 이들 종목이니까 이 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상승이다. 변동이 지금은 소위 말하면 단기평조차도 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 한 10몇 프로 정도 빠지는 날이 나타난다면 겁먹지 말고 웬 떡이냐고 들어갈 네.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자. 지금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3대장을 또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가는 흐름을 보면서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요? 확산이 나오면서 프로테, PSK홀딩스, 레이저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다 같이 그렇죠.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변동성을 키운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하십니다.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건 없으세요, 윤여미 이사님? 일단은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찍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좀 최근에 주가를 올리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대장주를 좀 비롯해서 소부장들의 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언제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어떤 좀 종목 선별 과정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체크해봐야 될 어떤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점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왔는데 여기 8월 결산 법인이라 3, 4, 5를 결산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6월은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을 보면은 전년 대비 안 좋아요. 전분기 대비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6월에 미묘하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5월 대비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6월이. 그러면은 6월 실적이 안 나왔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나온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상당히 더 그러니까 바닥론에 대한 강화를 할 수 있다. 우리 4월인가 삼성전자가 감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저희 현재 고객분들 감산한다니까 이제 바로 올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감산의 효과는 보통 3개월, 메모리 쪽 3개월, 비메모리 쪽은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가 바닥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그게 오늘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이제 예상 실적을 보면 리포트별로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에 실적이 뭐 6천억, 아니 2천억 정도로 지난 분기 6천억이었지 않습니까? 2천억 대가 얘기하는 쪽이 이제 컨센이었는데 어느 곳은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어느 곳은 뭐 예를 들면 9천억까지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달라요. 하이닉스는 적자폭이 분명히 줄 것이다. 한 1조 정도 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함인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비메모리 분야하고 여러 가지 또 가전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정도 신장을 하느냐, 얼마나 정도 선방을 하느냐 이런 부분. 근데 대부분의 메모리 쪽에 대한 적자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면 일단은 장비주죠. 장비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장비,
소재, 부품, 요 사이에 또 PCB 기판 쪽이 있겠죠. 이런 네. 식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오늘은 결국은 뭐 HBM에 관련된 기업들 이쪽이 많이 좀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를 안고 여기에 이제 DDR5 HBM에 대한 하이엔드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또 선방을 하고 있는 쪽 사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하반기 또 높은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좀 짧게 최근에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동진세미캠과 같은 국산화 관련주들은 살짝 김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워낙 계속해서 나왔다 보니까 지금 좀 반영한 자리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영향이 좀 미비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육성 정책이나 국내 기업만 알뜰살뜰 챙겨도 좋은데 굳이 일본 기업을 용례다 갖다 드릴 필요는 없지 네. 않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거 시장에 지금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알려진 바도 없고 네. 그리고 예전에 한일 관계 문재인 정부 때 있을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갑입니다. 메모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일본 업체들을 하고 할지 이런 거를 체크해야지 지금 당장 뭐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동지세미캄이 큰 게 타격 받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아까 제가 했을 때 왜 그거 빼놨냐면 프로텍하고 그다음에 레이저셀이라든가 PS 홀딩스 얘기를 왜 안 했냐면 네. 걔네들은 HBM에 관련돼 있는 건 맞는데 확산이든. 장비 자체 네. 걔네들이 지금 핫한 이슈지만 지속적이게는 걔네들 변동성이 크니까 걔네들보다 아까 3대장을 3대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일정들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업종 캘린더로 정리해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이 제조 분야의 산업적 가치가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 소부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소부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정부가 6월 달 수출입 동향과 올해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던 만큼 소폭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도체 부문 재고 급감과 수출 증가율 개선이 확인되는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반도체 제조업체 CG트로닉스가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계별 소자 전문 업체로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들어올 텐데요. 7월 3, 4일 수요 예측에 나서면서 10일과 11일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 매출 6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LG전자는 매출 19조 8천억 원, 영업이익 9,500억 원이란 컨센서스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LG전자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반되는 분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도체주 투심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죠. 미국의 7월 FOMC가 현지 시간 26일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반도체뿐 아니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 이벤트 알아봤습니다. 네, 수출 지표라든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7월에 또 분위기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도체 서부장 업종에 대해서 최후의 변론을 유민수 부장께 좀 들어볼까요? 최후의 변론을. 네. 예, 알겠습니다. 최후의 투표를 변론. 해야 하니까. 선고 내리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베이스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개선 추세의 방향성을 맞춰보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소섹터로 HBM을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개선되죠. AI 시장 확대되면서 성장성 나오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반도체 소부장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소부장주의 반격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좀 왜 이렇게 분위기 어둡죠? 김성훈, 윤여민 인사가 2차 전지의 반격을 보여주실 텐데 이번에는 전창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전지 소부장 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높은 기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반면에 중국 업체 대비 수직 계열화의 가격 경쟁력 여류에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유럽향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반면에 소재주의 북미 지배력의 약화에 대한 그 우려와 더불어서 장비주, 양국과 이 음극을 만드는 적극 공정 외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부장주에 대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양극재 쪽에 사실 워낙 강했다가 최근에는 분리막, 실리콘 음극재 확산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순환이 돌면서 쉬었다가 반등을 줬다가를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그 중심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그 성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중심으로 상반기에 정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부장 중에서 이제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비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2차 전지가 이렇게 성장성이 좋고 그림이 좋다는데 왜 소재만 가고 장비는 못 가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처럼 사이클 산업의 경우에는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소재가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차 전지처럼 성장성이 먼저 우선이 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많이 오른 양극재의 경우에는 뭐 국내도 그렇고 외사도 그렇고 소위 매도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에 좀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수출이 조금씩 슬로우해진 것이 보이면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LNF 같은 경우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그 순서를 좀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기술이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비주들 결국 소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수주를 받아야지만 이게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기술이 먼저 그런 흐름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떨어진 주가가 어느 정도 호재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주의 포인트를 맞춰주셨어요. 윤여빈 이사님, 2차 전지주들 2분기 실적은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실적 자체 컨센서스가 좀 나온 거 보면 일단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단은 실적은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증설한 공장들의 어떤 가동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출하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고객사의 좀 초대형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나왔는데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 같은 경우 한 2조 한 1,9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미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85% 이상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딱 에코프로 BM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780억 정도가 나오면서 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에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양극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지금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적으로는 착착 2분기까지 보여줄 것이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와 중국 업체들에 대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국 2차 전지 관련주하고 우리 관련주하고 좀 지금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나요. 주가 차이도 조금 그쪽은 좀 증시 자체도 지지부진하지만 주가 자체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IRA나 여러 가지 유럽에서의 법안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수혜를 온전히 얻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배제를 완전히 할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렇죠.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고션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어떤 우회로를 택하는 부분 이런 건 사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어떤 현재 현실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있는 부분에서 해소는 없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중국을 미국이 어느 정도 배제를 하면서 그런 반사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IRA 법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4월 달이죠. 그 당시에 IRA 세부 사항이 나오면서 좀 이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게 좀 발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너무 과도한 미국 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주가 상승의 하나의 또 요인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업체의 경우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절대 우리나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 업체들 다 각각 경쟁을 시켜가지고서 결국은 자국,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겠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그것은 뭐 숫자도 그렇고 뭐 당장의 어떤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2025년 이후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어떤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뭐 지금 전혀 영향이 없다 아니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지정학적 이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죠. 어제까지 밥 먹을 수 있던 중국과 미국이 하나둘씩 만약에 어떤 뭐 어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정치적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전지 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찬 파트너께서는 또 2차 전지 소부장주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실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실적 갖고 올라온 게 아니라 기대감 갖고 올라왔던 거고. 미래의 가치를 그쵸? 반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IRA법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기대감을 펌프질을 더해줬다고 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토론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 딱 놓고 소부장 대표잖아요. 에코프로 현재 70만 원인데 위로 30% 올라갈 거냐 아니면 30% 하락할 거냐. 지금 시점에서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얼마나 더 갈지인 네. 거네요. 윤여민 이사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받으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양극재가 좀 중심이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재라든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로 약간의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양극재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 뭐 CNT라든지 뭐 음극재 관련된 쪽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선순환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기술을 시작으로 해서 PNT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과 지금 이제 주가가 약간의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반도체는 지금 이제 그게 괴리가 벌어지는 상황, 네.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이제 맞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선순환이 돌겠습니다만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프로 BM은 분명히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는 또 에코프로 BM을 또 필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전지 소부장 업종에 대한 일정도 체크하고 갈까요? 박소영 캐스터가 또 캘린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황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시장 진출 속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이어서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하면서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전기차 소재 부품 기업 알맥이 드디어 내일 코스닥 시장에 들어옵니다. 공모가 5만 원에 시작해 오늘부터 바뀐 가격 제한폭을 적용하면 이 상장 첫날 최대 4배인 2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따따상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장비 회사 필에너지가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과 내일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5일과 6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할 텐데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고 가장 큰 협력사기에 북미 지역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몸값이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구 결과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LNF가 대구에 짓고 있는 양극재 3공장을 7월 중에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으로 추진되며 연 10만 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공 후 가동을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생산과 양산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정부가 7월 중순경 2차 전지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규모가 2030년 60억 달러의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반도체 특화단지 발표 때와 같은 반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2차 전지 업계 일정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부장 업종에 대한 최후의 변론을 김성희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1,100개에 육박합니다. 정말 좀 심리 자체는 가는 종목은 가고 있는데 못 가는 종목은 정말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는 순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의 관점에서 또 쉬었던 2차 전지 소부장 업종에 대한 관심 지금 가져볼 때다라는 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특집 소부장 대전 반도체 대 2차 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업종 대결에서는 시청자분들 또 어디에 손을 들어주셨는지 시청자 업종 투표 결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은 하반기 코스닥 상승을 주도할 테마로 이 반도체 대 2차 전지 어떤 테마를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총 2천여 분 가까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결과 공개합니다. 6%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업황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53%의 득표율로 하반기 코스닥 유망 테마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조금 더 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 업종의 1라운드 업종 대결에서는 또 우위를 점한 모습 확인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또 핵심 유망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업종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코스닥 소부장 대전 반도체 대 2차 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는 종목 대결로 함께합니다. 지오엘리먼트, 하나기술, 하나마이크론, 제이오까지 핵심 유망주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대결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대결 시작해볼까요? 최수창 파트너가 반도체 소부장에서 꼽아주신 관심주는 지오엘리먼트입니다. SNS 택이 워낙 잘 갔는데 또 EUV의 포인트를 맞춰서 최근에 시동 거는 지오엘리먼트를 들고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지오엘리먼트 갖고 왔는데 일단 투표 결과로 보니까 여전히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분들 2차 전지 관심 많네요. 압도적으로 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반도체 비등비등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지오엘리먼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EUV, 그 EUV 하면 우리가 뭐 장비냐? 장비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소재 펠리클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왜 EUV에 수혜냐면 EUV라는 것이 결국 미세공정, 초미세 공정인데 초미세 공정을 하면은 증착하는 8대 공정에서 증착하는 공정인데 증착할 때 물리적 공정인 PVD가 있고 화학적인 방식인 CVD가 있는데 ALD 증착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원자층 증착 방식이 더 초미세 공정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바로 ALD 이 원자층 증착 공정을 할 때 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케이스라는 게 용기예요.
용기라는 것은 이제 전구체 용액 같은 거 담는 용기인데 반도체를 공정하는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케미칼 화학물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케인스터. 이것이 향후에 EUV 공정에서 ALD 관련된 장비에서 증착 공정이 늘어나면 수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출하량이 증가할수록 케인스터의 양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독보적입니다. 점유율 95%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지오 엘리먼트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퍼터링 타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속에 대해서 만드는데 현재 일본의 업체 이제 토소라든가 제이니폰 거의 점유율 50%, 미국 업체까지 합하면 80%.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를 개발한 이 기업이 바로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뭐 해줄 얘기 더 많은데 시간 단축 때문에 빨리 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오 엘리먼트는 향후 EUV와 더불어서 국산화 유일한 소재인 스퍼터링 타켓 요것에 대해서 주목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목표가는 저 3만 원 정도 간다고 봐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생산 공정이 지금 현재 300억 정도 수준이지만 연말 되면 공장이 완공되고 그러면 1,500억 원의 생산 능력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적 반영과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 시동 걸었거든요. 지오 엘리먼트 목표가를 지금보다 거의 2배가량 높게 3만 원 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이에 맞서는 2차 전지 소부장 종목은 최근에 대규모 또 수주 공시를 한 하나기술입니다. 장비 쪽에서 들고 오셨네요. 네.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장비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지 않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2차 전지 장비의 대장주는 이제 PNT였는데요. 이제 그 바통을 이제 하나기술이 이어받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수주가 1,700억 규모의 역대급 수주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한 번에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하나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극, 조립, 팩공정 등 모든 공정을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소위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수주가 이제 중국 아시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CATL로 추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대되는 추가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주에 대한 어떤 전체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테스트 장비를 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신소재죠. 전고체 전해질 샘플 제조까지 성공을 한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업인 이제 수주 산업에서도 엄청난 수주 규모를 현재 가지고 있고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 소재까지 성장에 대한 어떤 동력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지금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있는 멀티플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대 하나기술 분석 들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IR 센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IR 센터입니다. 업황 반등이 시작된 반도체냐,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냐, 반도체 소부장주와 2차 전지 소부장주 가운데 하반기 유망 종목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와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인데요. 매출은 올해 33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99억 원을 기록해 36%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IR협의회에서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동사는 올해 4분기를 목표로 차세대 공정전환에 따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3배에서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적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사는 삼성전자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극자외선 EUV 공정 적용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공정 채택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기술의 실적 추정치와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성공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매출은 올해 약 2,2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263억 원을 기록해 1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전해진 신규 고객 사양 수주 소식과 관련해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수주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주 소식 이후 발행된 가장 최근 리포트들에서는 모두 투자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미래에셋증권은 8만 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GOL1먼트와 하나기술의 올해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 종목 대결 다음 종목들도 펼쳐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로인데 제이오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로 후공정의 또 대장이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그렇죠. 더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보세요? 그렇죠. 그거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테스트 패키징 옷사 업체잖아요. 그래서 균형 작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뭐 유일한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 원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였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SK 하이닉스를 거의 뭐 전담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론 비나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이죠. 이쪽에 SK 하이닉스 증설에 따라서 이쪽이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1분기 적자였는데 2분기는 흑자 실현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아실 거고 결국은 저는 HBM입니다. 뭐 좀 전에 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수혜주는 몇 가지 얘기했지만 SK 하이닉스죠. 지금 엔비디아 GPU를 기다리는 서브업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GPU에 지금 HBM을 여러 군데, 한 6군데를 지금 둘러싸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12단 적층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원가에 대한 측면에서 GPU보다는 상당 부분 뭐 5%도 안 되고 GPU가 80%. 이것도 엔비디아에 약간의 꼼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의 시장의 화두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는 기업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이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후공정 업체에 전담하고 있는 곳은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더 주목하자. 고점에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또 내다봐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들어봤고요. 여기에 맞서는 2차전지 소부자 내에서 제이오입니다. CNT 관련해서 그 안에서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네. 네, 제이오의 투자 포인트도 잡아볼까요? 일단 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좀 세네 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않나요? 많이 알려졌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세네 개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종목 지금 이제 2월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CNT 관련된 좀 뉴스로서 지금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상반기에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웃퍼폼이 있었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좀 선순환에 대한 부분들 결국 여기에 또 CNT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CNT 도전제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6년에는 우리나라도 한 2조 2천억까지도 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미 좀 이제 진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규 상장한 부분들 하지만 이제 락업 물량이 다 3개월치가 다 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금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한 125억 정도, 지금 매출액 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2, 3년 안에 지금 뭐 2배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과 제이오 또 대결 들어봤습니다. 증권과 투자 의견도 정리해 볼까요? IR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어서 하나마이크론의 올해 실적 추정치와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1조 81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129억 원을 기록해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의 업황 회복과 베트남 법인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따른 수익성 기여,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법인 전반의 체질 개선을 투자 포인트로 꼽으면서 올해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과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올해 국내 최대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최근 발행된 두 개 증권사 리포트 모두 투자 의견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각각 26,000원과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개발업체 제이오의 실적 추정치와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올해 97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21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동사의 탄소 나노튜브의 수요도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 기업과 중국향 꾸준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지 효율과 용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내 2차 전지 셀업체와 북미 OEM향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양극재 기업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에게는 가장 최근 발행된 리포트에서는 신한투자증권만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39,000원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부장주 가운데 하반기 유망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와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 대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최수철 파트너님. 네. 지금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알겠는데 실적 개선이 눈에 가시화되기 전에 너무 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올려 세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실적보다 빠르게 좀 더 움직인 주가에 편승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좋아질 거야. 누구나 다 이상한데 실적이 기대감. 아니라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업황 바닥노니까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성장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의 성장 사이클, 업다운 사이클의 주기적인 걸 본다면 바닥에 가깝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계속 모아가는 관점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2차 전지는 분명 성장성입니다만 반도체는 업황의 산업의 주기적인 사이클에서 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갖기보다도 바닥스러운 바닥론에 업황 가깝게 저점을 지난다의 포인트군요. 그걸 포인트로 네.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 업종 대결에서 이제 종목 대결까지 함께 봤는데요. 종목에 있어서는 또 시청자분들 어디에 손을 들어 주셨는지 투표 결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약 450여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4위 공개합니다. 4위는 2차 전지 관련주 제이오가 이름을 올렸고요. 3위는 EUV 관련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오 엘리먼트, 2위는 은메달은 최근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하나기술이 36%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역시 업종과 같이 가네요. 이 반도체 관련주 하나마이크론이 40%의 표를 얻으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1위에 자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순인 것 같아요. 네, 대망의 1위는 하나마이크론이 또 차지를 했네요. 반도체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 업종에 대한 대결, 반도체 업종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코스닥 소부장 업종 대결, 반도체 대 2차 전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류민수 부장, 최수창 파트너, 김성훈,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